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렌시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렌시스를 포함해서 제가 유진 로봇이나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저는 성장주만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 신고가에 도달하는 종목만 골라서 매매를 합니다. 근데 로봇 관련주들 모두는요, 성장 섹터에 포함되어 있다. 그쵸? 자, 기업이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렌시스를 포함해서 로봇 관련주들은 로봇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성장 산업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세를 발생시키고 있는 건 자,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신고가 이후에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저는 항상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자,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발생을 시키는 것은 맞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가가 조정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근거가 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장 산업에 대한 이해인데 성장 산업에 대한 이해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는가? 두 번째, 대기업의 투자가 진행이 되는가? 아직까지 로봇 산업은요, 정부 정책의 방향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업의 투자는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자, 그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3년 올해 첫날 어떤 일이 발생했죠?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그쵸? 실제 투자를 했고 6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600억을 투자하는데 왜 투자를 했을까요? 시세 차익 보려고? 아니요. 이거 직접 투자한 겁니다. 왜 투자했을까요? 산업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삼성을 믿고 보유하면 된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언제만 공략한다?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을 한다. 그쵸? 그런데 신고가 이후에는 어떤 부분이 나온다고요?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온다. 자, 컵 위드 핸들이라 그러죠? 그쵸? 컵 위드 핸들이 뭡니까?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그쵸?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 그쵸? 여기서 컵 위드 핸들, 손잡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이건 미국에서도 통용이 되는 이야기고요. 어떤 종목이든 이 구조에 맞춰서 간다는 게 아니라 신고가를 만드는 건 주가가 선반영, 그쵸? 선반영하는 구조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런 선반영 구조에 맞췄을 때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온다. 그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는 이유는 왜 나옵니까? 실적이나, 그쵸? 앞으로 나와야 될 내용들을 토대로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가격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가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기 위해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신고가, 매물 소화, 상승 확인, 매물 소화,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어떻게 제가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됐느냐? 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10월 3일 쭉 내려보시면 제가 이 방은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즉 공부하고 그리고 단타 그리고 스윙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그런 방입니다. 자, 그 내용에 10월 10일 오전 8시 37분 10월 10일 매수 이렌시스 스윙과 단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방에서는 모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 매매는 2주 동안 보유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제가 잡는 가격대는요, 철저하게 어떻게 진행이 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2주 안에 내가 언제 매도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대. 수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기회를 늘렸을 때 결국에는 수익 구간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뭐가? 종목이 아니라 계좌가. 그쵸?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계좌 수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정확히 10월 10일 날 시가 2.2%. 그쵸? 그럼 갭 상승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22%대 상승하고 종가에는 12%. 그쵸? 그리고 다음 날까지 14%대 상승까지 나오죠. 이런 구간이 왜 나올까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고가, 매물 소화, 신고가, 매물 소화 다시 확인하고 끝. 그쵸?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건 내가 안전을 위해서 물량을 정리하고 보유하면 되는 겁니다. 자, 대박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에코프로를 내가 신고가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고 쳐볼게요. 150만 원까지 내가 한 주도 안 팔고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근데 이런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강프로의 무료 공부방에서는 계속해서 시장 관련된 이야기, 시장이 10월 초에 굉장히 안 좋았죠. 그쵸? 근데 시장 무시하고 종목에 집중하면 된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신성 델타테크를 가지고 매도해라. 왜 매도할까요? 샀으니까. 왜? 올라가니까. 근데 왜 매도해요? 올라가는데 이제 끝이니까. 자, 내가 잘 팔려면 잘 사야 됩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잘해야 된다. 높게 사면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강프로의 무료 공부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다. 그쵸? DI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봅니다. 자, DIT 같은 경우에도 요날
장 시작 전에 나갔고 시가 1.89%, 그쵸? 그런 다음에 추가 시세 그날 24% 상승했고 오늘까지도 일주일 내내 상승을 합니다. 스윙은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 거다. 이 내용도 정확히 보이죠?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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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매매는 신고가를 기준해서 매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DI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왜 신고가 이후에 주가가 움직이는지를 내가 알고 있자. 어떤 재료에 내가 매몰돼서 여기에 빠져서 내가 허우적대지 말자. 이 구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시간으로 내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 확인합니다. 쭉 내려보면 자, 오늘 10월 18일 8시 56분 피델릭스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다. 그쵸?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업 자체가 성장할 때는 우리는 무조건입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산업이 성장할 때는 대기업 또는 정부의 투자가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었을 때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하지만 그 상승하는 초입에는 신고가로 확인을 한다. 그렇죠? 근데 신고가에는 이런 강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집중을 하고요. 지금도 변동성 구간에 있고 여기 하락폭이 있다 보니까 고가 저항을 받고 있지만 이건 돌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근거로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 충분히 하락한 상황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까지 지금 반등을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하락 구간에 있지만 이 구간을 우리가 체크할 때 뭘 봐야 되나요? 자, 보세요. 공모가가 26,000원입니다. 26,000원에서 자, 고가 얼마 찍혔나요? 67,600원이죠. 그쵸? 그리고 시가 얼마예요? 59,000원. 딱 곱하기 2 딱 떴잖아요. 곱하기 2.5. 그쵸? 2.5 정도 딱 떴으면 당연히 매도 심리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관들 이 물량 중에는 보호예수가 걸려있는 물량들이 많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적은 물량으로 충분히 주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은 상장 기대감을 받았었던 프리미엄이 빠지는 거고 산업의 성장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이 투자한 거하고 두산 로보틱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쵸? 단순히 수급에 대한 변화 요인 말고는 없습니다. 그쵸? 이런 부분 모두 다 참고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렌시스가 꺾여 나갈 일은 없다. 왜 그러냐면요. 자, 잘 보세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를 만듭니다. 근데 로봇 관련된 이 테스트를 계속해서 완성형 로봇 기업에서는 테스트를 하죠. 그때 감속기가 들어갑니다. 감속기를 공짜로 가져오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렌시스를 포함해서 SPG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가장 많이 오르는 건 완성 로봇 업체가 과실을 가장 많이 가져가지만 로봇 관련주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쵸? 그게 유진 로봇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는 두산 로보틱스와 감속기 기업 이렌시스다. 왜? SPG 대비해서 가격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렌시스에서 중요한 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왜?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효율은 어디서 나온다? 철저히 내가 매수한 가격대에서 나온다. 그쵸? 이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렌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원론적인 내용 말고 내가 그냥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면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3과 참여 문자 보내시면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제가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렌시스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죠.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자,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의 대시세 구간을 내가 초반부터 보유를 하고 있으려면요. 무조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첫 번째 구간인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질 수 있고 당연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요, 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태워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24년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2개월 전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2개월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도구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는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7만원을 기준해서 매수 주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상 수익 범위의 기준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4년도에 나올 대시세 종목도 에코프로와 같은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는 자, 이런 3가지의 공통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 이 3가지 조건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에는 신고가 이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다는 건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갖춘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미 바닥 구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을 이미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고요,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식 시세의 본질인 선반영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무조건 에코프로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같은 방향성을 띈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사실상 친환경은요, 거스를 수 없죠.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래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시세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2024년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시세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2024년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